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금요일 같네요. 내일이 휴일이어서. 시장 분위기는 코스닥 쪽이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어제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흐름들이죠.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전략 세우고요. 또 휴일 이후의 전략까지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주제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요. CPI에 쏠리는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CPI인데요. 박영호 어드바이저님께 우리나라 물가는 몇 %인지 알지도 못해요. 네, 그죠?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미국 소비자 물가 그만큼 이제 이게 중요하고 현실이긴 한데, 그죠? 글쎄요. 대체로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시장 방향성은 어떨 걸로 보세요? 뭐 우리나라 지표들은 보통 1개월 이내 발표되는 지표들이 별로 잘 없고요. 예. 보통 한 분기 지표들이 좀 많아서 좀 후행성이 있다는데, 그래도 미국은 매달 그 전달 거를 발표해 주는데, CPI가 지난달 비해서는 뭐 지난달에 3.5였으니까 이번에 3.4 정도로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CPI는 내릴 확률이 저는 조금 적다라고 보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 불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도 많이 좀 올랐죠. 그리고 금리는 아직 안 내렸습니다. 금리가 안 내리기 때문에 주거 비용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 하나, 유가가 좀 내려서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가도 보면은 한 달 그 후에 이런 하락이 반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내린다고 해서 4월달 CPI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곡물 가격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밀가루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코아 CPI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무시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은 유보적 상태가 맞습니다만은, 이전에는 금리 인하 기대를 굉장히 높게 했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뭐 10월이나 11월 정도까지도 뒤로 밀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뭐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만은 이거는 중국에서 일부 생산을 감산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유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 유가가 오를 때 다른 것들이 오르지 않더라도 CPI가 올랐고요. 유가가 내리면은 다른 것들이 좀 인상이 되려도 CPI가 좀 내렸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이런 상태로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만 더 지속을 해준다면은 아마 CPI, 다음 달 CPI는 5월달 CPI는 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그랬을 때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가 뭐 제가 뭐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저 말고도 다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포인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가를 잘 보십시오. 유가가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약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면서 4월달 지나서 5월 중순까지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다시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서 시장은 좀 반등을 해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시장은 추가적으로 급등해서 이슈를 만들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휴와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조금 정리해서 가볍게, 몸을 가볍게 현금을 보유하고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발표가 나오고 오히려 상승 가능성에 베팅해서 주식을 좀 채우고 가는 것이 좋을까? 권택중 대리 의견 어떠세요? 저는 좀 채우고 가자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는 관망이 맞습니다. 이번에 올해 CPI 3번 발표하는 내내 전부 다 컨센서스를 상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해버렸죠. 이제 기대했던 물가치보다 더 높은 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전망되고 있는 CPI 지수의 부합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전일 미국장에서 밈 주식이라고 하죠. 뭐 게임스탑이라던가 뭐 AMC 이런 관련된 과거에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폭등을 했었던 이런 소형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많이 올랐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럼 민주식이 급등한다는 건 시장에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은 시장성의 유동성 대기 자금이 좀 풍부하지 않나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은 어딘가에는 내 돈을 태우고 싶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EPS 상향치가 조금 두다가 되고 뭐 이런 M7 종목들이 살짝 이제 더뎌지는 와중에
이런 새로운 뭔가 재료가 나오는 민주식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강하게 좀 몰리고 있다는 거는 거래량도 굉장히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시장의 대기 수요는 풍부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이게 CPI 과연 이제 얼마나 물가치가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부합만 하더라도 심지어 부합보다 조금 더 강하게 물가가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장은 뭐 견뎌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지표를 앞두고 있는 시장 상황들 전망했고요. 전략 세웠습니다. 두 번째 터닝 포인트 이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지부진한 흐름 속 조정은 매수 기회냐. 시장 얘기가 아니라 반도체 얘기입니다. 여기 고정. 이번 주제는 항상 반도체 고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데요. 박영호 의원님, 조금 쉬긴 합니다. 그죠?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고, 쉬는 구간을 어떻게 반도체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종합반도체 회사와 그다음에 소재 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종합반도체 회사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추정치이 높아서 좋은데 사실 감산한 이후에 완전히 양산 체제로 아직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은 2분기까지는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지금 보면은 조금 부진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에 대한 것도 주가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앞으로는 이제 1분기 끝나서 2분기부터 터닝 포인트가 나오니까 지금 소재주들 자세히 보시면은 그동안 바닥에 있던 것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지금 당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 섹터별로 볼 때는 지금보다도 앞을 봐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합반도체 회사도 좋고요. 하지만은 그동안에 좀 어렵게 움직였던 소재 관련주들은 지금 주식들을 잘 보면 터닝 포인트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리기판 쪽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유리기판은 반도체 회사에서 꼭 해야 되는 이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지금 SK에서 한다고 하니까 짧은 시간 안에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장비 쪽에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저 절단하는 것도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유리기판에 그 증착을 하는 장비를 하는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반도체가 꺾였다고 보는 분들은 없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제 계속 순환매가 들고 최근에 강했던 거는 이제 후공정 쪽에 검사 장비, 소켓 이런 쪽이었었잖아요. 다시 좀 시장이 IT 반도체 쪽으로 간다고 하면 누가 좀 소위 주도를 하고 갈까요? 권택중 대리. 네. 일단은 그동안 이제 HBM 위주로 반도체가 계속 재편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HBM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장비 관련돼서 여전히 좀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재료나 이런 쪽들은 생각보다 강하게 또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HBM 위주로 장비 위주로 보는 게 지금 아직 트렌드에서는 맞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더불어 지금 그 반도체 장비 포함한 전체적인 그 섹터가 살짝 이렇게 거래나 이런 것들이 좀 줄었습니다. 변동폭도 살짝 줄은 부분도 있고요. 5월 22일 날 이제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점이 남았는데요. 이때까지는 뭔가 큰 움직임은 제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물론 여전히 앞으로의 가이던스,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 모두 2년 향후 3년까지 계속 성장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일각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얘기들을 솔솔솔 피어올랐던 시점이거든요. 4월 말부터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22일에 과연 그간의 이런 불확실성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됐었던 밸류에이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굉장히 국내 반도체 입장에서도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무언가 특별한 이슈 없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일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관한 전략들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위 한쪽에 가져가야 될 핵심 섹터 가운데 하나이고요. 세 번째 터닝 포인트 내용 바로 갈까요?
반도체가 조금 쉬는 구간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애플이 이제 새로 내놓는 단말기에다가 AI를 접목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오픈 AI가 새로운 지금은 챗 GPT-4잖아요. 약간 업그레이드한 GPT-5라는 걸 나오면서 이런 게 움직입니다. 권택중 대리님.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게 뭐 이제 음성으로도 인식하고 그러니까 음성 인식 관련주 이런 거 보면 셀바스 AI 이런 건데 소프트웨어가 오르긴 하지만 조금 약하고요. 애플 쪽을 봐야 되나요? AI 소프트웨어 아니면 애플 관련주 LG이노텍 이런 쪽을 봐야 되나요? 네. 일단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어쨌든 뭐 한번 언급도 드렸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수혜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아마 연동이 될 수가 있고, 다만 그 외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뭐 애플의 이제 6월에 이제 뭐 개발자 회의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GPT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GPT-4.5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신모델 어제 나왔죠. 이런 것들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요. 다만 일단 지금 앞선 그 반도체 말씀드렸던 거와 조금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들이 조금 쉬어가고 해당 수급들이 그동안 이제 수급이 좀 공백이 있었던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흘러내려왔다는 부분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공백을 좀 채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하드웨어 쪽들이 밸류가 좀 차오르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먼저 올랐다가 조정받은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 퍼밸류에이션이 좀 내려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조금 키 맞추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그런 기업들이 사실 뭐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미국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네. 소프트웨어가 강세인 기업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일단은 뭐 하나 또 볼 수 있는 거는 한글과 컴퓨터가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 클라우드 부분 호조가 있었고요. AI라는 그 굵직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좀 사업 관련돼서 좀 앞으로 이제 비전들을 이렇게 내용들을 발표해 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동안 좀 국내에 사실 보면은 소프트웨어로 뭔가 이제 글로벌적인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고 거의 없죠.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글과 컴퓨터가 물론 이제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비즈니스가 대부분 일단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실적 호조가 전체적으로 이제 하단까지 조금 퍼져나갈 수 있는 온기를 조금은 마련을 해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역시나 이것들도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컨센 상황을 뚫고 나간다 그러면은 또 이제 하드웨어가 가고 소프트웨어가 쥐고 이런 장세는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 공백기를 좀 공략하는 장세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새로 나온 이제 챗봇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영화 있죠. 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이제 음성으로 AI와 대화를 하면서 뭐 사랑의 감정도 싹 텄던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실에 와닿았다는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시장에는 좀 감성적인 임팩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기업들이 이쪽 GPT에 실제로 음성인식 솔루션을 납품한 건 아니죠. 근데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그쪽 산업에 뛰어들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밸류에이션 상향이 좀 용인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실제 주가와 거래량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점은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사실은 근데 뭐 이게 반도체처럼 뭐 메가 트렌드로 최근에 전력기기처럼 쫙쫙 뽑아갈지는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그런 요인들은 있죠. 한글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19%나 급등이군요. 네, 많이 왔습니다. 또 뭐 새롭게 뭐 폴라리스 오피스, 한컴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에 관한 얘기 해봤고요. 다음 네 번째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오장 터닝 포인트 네 번째는요. 미국이 대중 관세를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철강 쪽에도 이제 대중 관세를 압박한다고 하면서 철강주가 오늘 오르는데요. 근데 화학주도 강합니다. 뭐 철강, 화학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박영호 대표. 사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저가 철강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나라 그 철강 업체들도 수출에 상당히 애로상을 겪고 있고요. 또 오히려 국내로 역수입되는 문제들 때문에 어려웠는데 미국에서 중국의 대중 보복 관세를 통해서 철강의 그 수입을 제한한다면은 이건 우리나라로서는 기회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아직 철강 시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철강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철강 시장이 지금 약세입니다.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치라든지 다른 것들을 보면은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된다면은 이제 저점에서 반등해 줄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죠.
여기다 한 가지를 제가 더 덧붙일 것 같으면 만약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종전이 된다면은 미국에서 중국의 철강을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역시 유럽 쪽에서도 같이 공동 규제가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은 상당히 그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폭 반등도 가능하다. 물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섹터가 더 많이 오르겠지만은 지금 이러한 섹터가 된다면은 중소형주 철강주들은 하락하는 것보다도 지지 반등할 확률이 높다.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목을 얘기하려면 일단 포스코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칼라강판을 하고 있는 동국산업 이런 쪽은 뭐 2차 전지 그 크롬 도금 강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엮여 있고요. 최근 들어서 반등한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중소유주들이 움직임이 탄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조선주가 강했는데요. 오늘은 철강, 화학 이런 섹터 가운데서도 또 일종의 좀 순환매가 정책 뉴스로 나옵니다. 철강 업종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종목 이야기 저희가 하고 있죠. 예, 오후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 그리고 또 내일 휴일입니다. 이후에 볼 만한 기업들입니다. 박용호 어드바이저께서는 5월 7일 날 시노펙스를 말씀하셨는데 30%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을 했었군요. 오늘 관심주는 무엇입니까? 이제 PCB에 신경을 쓸 때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우리가 그 리지드 PCB도 있고 FPCB가 있는데 시노펙스도 FPCB 그 회사거든요. 물론 네. 지금은 의료 장비, 그러니까 의료 장비 쪽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해줬지만은 FPCB 시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동차 그 전장 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쪽에서도 있고 뭐 다른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FPCB 업체 중에서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번에 첫 번째 반등인데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갤럭시의 문제, 갤럭시가 생각보다도 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폴더블에 대해서 그 프랑스나 유럽 쪽에서 아주 적극적인 판매를 벌인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사전 구매에 대한 그 실적 같이 포함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그 하반기에 되면은 갤럭시 링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그 뭐죠? 그 작은 로봇. 네. 볼리 같은 거. 네, 그런 거 작은 로봇을, 이거는 가전회사들이, 일반 로봇 회사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가전회사들이 만드는데 그 안에도 리지드도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런 FPCB로 구동을 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뭐 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볼리라든지 이러한 그 가정용 로봇? 가정용 로봇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 로봇들의 출시가 나온다라는 걸 가정을 해볼 때 이슈와 실적이 두 개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FPCB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자라는 측면에서 인터플렉스 말씀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17,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 단가는 13,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B 업체 가운데 인터플렉스 관심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권택중 대리 관심주 알려주세요. 네, 오늘 관심주로 솔브레인 홀딩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네, 뭐 저기 오는 동안 주가도 많이 올랐네요. 지금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솔브레인 홀딩스라고 하면 이제 솔브레인을 두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솔브레인은 사실 주가는 또 별로 안 올랐어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반도체보다는 뭔가 다른 재료들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솔브레인 홀딩스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방금 먼저 말씀드렸던 반도체 부분이 있습니다. 솔브레인을 통해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슈는 있습니다. 이제 HBM용 이제 D램 프로브 카드를 SK향 테스트가 완료가 돼가지고 아마 3분기부터는 양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원래 납품했던 프로브 카드 레거시 쪽에서 하는 걸 보면은 랜드용은 이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고부가 가치 쪽 프로브 카드로 넘어가면은 5억 정도까지 단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도 당연히 함께 크게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서 HBM용 관련돼서 엮여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 재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매출 비중은 디스플레이 재료 14%, 그 다음에 뭐 바이오 14%, 그 다음에 2차 전지 재료, 전액이라고 하죠. 이쪽이 55%. 그러니까 전액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보시면은 뭐 엔캠이라던가 미국 IRA 법안 관련된 수혜로
전해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솔브레인 홀딩스도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에서 기대감이 있다 하나를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내용이 100% 갖고 있는 자회사, 미국 쪽 자회사인데요. 아크 다이애그노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체외 진단하는 업체인데 실적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솔브레인 홀딩스가 그 자회사들로부터 지난해 받은 배당금이 총 25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126억 원이 해당 그 바이오 진단 자회사에서 나왔거든요. 예. 여기가 하는 일은 이제 뭐 기존에 이런 뭐 메트로트렉세이트라는 진단 분야 여기서는 거의 미국 쪽에서는 해당 분야는 독점이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관련돼서도 FDA 승인받은 시약을 갖고 있어서 이쪽 부분으로 이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있어서 어느 때에는 뭐 바이오 쪽, 어느 때에는 뭐 ESS나 전액, 어느 때에는 반도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모멘텀이 받아지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급도 최근에 좋은 만큼 솔브레인 홀딩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5장 터닝 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